눈높이입니다. 무슨 눈높이를 얘기하는지 기사 같이 보시죠.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 대출, 군인 아들의 30억 집 증여, 민주당 후보들이 있다는 논란입니다. 일단 이 부분,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 대출이 일단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근데 일단 했다라는 거죠. 군인 아들한테 집을 증여를 해줬는데 이게 30억짜리 집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게 뭐 보통 일반 가정에서 볼 수 있는 쉬운 일은 아닌데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요 얘기입니다. 공영훈 후보가 아들한테 30억 선물을 증여했다. 아빠 증여 찬스냐? 양문석 후보 잠원동 아파트 장녀 대출 찬스 쓴 거냐? 박은정 후보, 여긴 조국혁신당이죠. 41억 재산 증식, 남편 전관 찬스냐라고 했습니다. 찬스예요, 지금 다 찬스입니다. 아빠 증여 찬스, 장녀 대출 찬스, 남편 전관 찬스. 하지만 큰 물음표도 같이 붙었습니다. 근데 공영훈 후보,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처음에 이 얘기가 나온 게 이준석 대표가 얘기를 한 거죠. 이준석 대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보겠습니다. 공영훈 후보, 99년생 아들한테 성수동 건물을 증여했는데 군인이었다. 누가 저녁 선물로 30억짜리 주택을 줍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 일을 제기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공 후보가 뭐라고 했느냐? 군복무 중인 자녀한테 주택제 이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지적을 수용합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4년간 재산이 15억 4천만 원이 증가했는데 그동안 코인 투자 수익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코인 아니에요? 라고 지금 얘기를 또 이 일을 제기를 했습니다. 눈높이 안 맞는 건 맞는데 당신은 뭡니까? 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아까 나온 게 지금 이 아빠 찬스만 나온 게 아닙니다. 장녀 찬스도 있었죠. 뭐냐? 장녀 찬스. 네. 이겁니다. 양문석 후보는 장녀 찬스다라는 건데 어떤 의혹이냐 보겠습니다. 이겁니다.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 원의 주택담보로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아파트 구입에 보태서 좀 논란이다. 여기에 대해서 또 양 후보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시 영끌 광풍이 불어서 다소 편법적인 좀 소지가 있는데 요거 좀 죄송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해당 시점에서 파격적인 대출을 영업을 했었고 요거는 제가 좀 인정합니다. 눈높이 안 맞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불법은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눈높이 안 맞은 건 맞습니다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 그게 지금 두 가지 나왔죠. 그럼 마지막 박은정 후보는 뭐냐? 박은정 후보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네. 검사 때 다단계 수사 전문 박은정 후보의 남편입니다. 1조 원대 다단계 사기 이 사건을 수임을 해서 22억을 받고 변호했다. 남편이 저기 이종근 변호사죠. 지금은 네, 변호사입니다. 근데 관련해서 남편이 직접 입장을 냈어요. 뭐라고 냈느냐? 네, 내가 어떻게 전관이냐? 윤석열 정권에서 내가 어떻게 전관 예우를 받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참 해명을 할까 했지만 악의적인 보도가 이어질 것이란 판단에 그냥 내가 사건을 다 사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다 약간 얘기가 좀 달라요. 조금씩 다릅니다. 저희 이번 키워드가 눈높이죠. 눈높이. 일단 요건 조현선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박은정 후보의 경우에 먼저 말씀을 드리면 물론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네. 변호사의 보수는 사실 법적으로 특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사건의 난이도와 그런 정도에 따라서 달리 수임료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전관예우라는 말이 나오고 있긴 한데 전관예우라는 것은 전관 출신의 검사가 사건에 개입을 해서 그 수사의 그런 진행 정도를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경우를 우리가 전관예우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근데 지금 구체적인 사정이 밝혀지지 않았지 않겠습니까? 박은정 후보의 배우자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자기가 걸어온 검사로서의 경력과 이력을 통해서 이러한 사건을 수임한 것이 아닌가 보여지고 그렇다고 한다면 전관예우라는 비난은 다소 좀 지나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공영훈 후보랑 양문석 후보는 사실 민주당 소속이거든요. 네, 공영훈 후보의 경우에는 물론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했다는 부분은 물론 눈높이에 맞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렇지만 이미
민주당 내에서 이미 신고가 되었던 사안이고요. 네. 증여세도 이미 다 납부한 사안입니다. 공영훈 후보의 경우에는 현대자동차 부사장 출신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한 재력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한 재력을 정당하게 자녀에게 증여세를 납부를 하고 한 것이기 때문에 물론 국민의 공복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좀 수행함에 있어가지고 눈높이에 맞지는 않겠지만 본인께서 국민들을 상대로 사과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참작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싶고 네. 양문석 후보의 경우에도 물론 편법의 소지가 있다고는 하지만 부모가 본인의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자녀에게 대출을 하는 경우 꼭 양문석 후보만 있는 경우가 아닙니다. 간혹 다른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충분히 사과했다는 지점까지 함께 두루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걸 꼭 그렇게만 볼 수 있는 건 아니다. 다른 면도 좀 같이 감안을 해야 된다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일단 지금 나온 건 다 민주당 후보들 그리고 또 야당 조국혁신당 얘기인 건데 다음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여 장진영 부친 찬스 땅 투기 박덕흠 피감기관서 1,000억 수주. 네. 야당에서는 여권도 있는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논란이 있는지 좀 같이 볼까요? 네. 장진영 후보 지금 양평 땅 매입에 뭔가 아버지가 이사로 있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거 아니냐라는 이런 의혹이 있고요. 박덕흠 후보는 지금 피감기관에서 1,000억 원대 지금 수주를 받은 거 아니냐라는 얘기인 건데 이거 아니다라고 둘 다 또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지금 여야 다 뭔가 좀 수상한데 이게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라는 얘기가 나올 만한 포인트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D-12일 딱 12일 남았습니다. 이런 부분들 다 유권자들이 보고 있을 거다라는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